도쿄올림픽을 마친 일본은 지난 11일 기점으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게 폭발해버린 코로나의 확산세가 도쿄올림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의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우후죽순 올림픽의 끔찍한 방역에 대해 고발을 시작했죠. 다음은 일본의 NHK 방송에서 보도한 것으로 7월 중순부터 올림픽 관계자들의 차량 이동을 위한 운행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의 폭로 내용입니다.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부터 폐회식을 하는 날까지 자원봉사자들은 단 한 번도 PCR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 방역올림픽을 위한 감염방지 룰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선수 등과 한 번이라도 접촉할 시 규칙에 정해진 횟수만큼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우리는 PCR 검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선수 및 관계자들과 숱하게 접촉하였다라고 고발하였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쉬는 시간마다 들르는 대기실에 자가검진 키트가 몇 개 놓여있긴 했지만 룰북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검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물량이었을 뿐더러 자가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 지적하는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방역규칙이 적혀있는 룰북은 자원봉사자들이 받았던 수백 장의 서류 중 한 부분이었기에 이 모든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퇴소하는 순간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폭로했던 40대 남성의 경우 폐회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최소 한 번의 PCR 검사는 받아라는 안내 메일을 받고서야 그동안 자신에게 PCR 검사의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죠. NHK 방송 측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폭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이것이 사실이 맞나 문의했지만 PCR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현장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 있다라며 시스템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변은 모르쇠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은 일본에서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고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의 폭발적인 확산이 시작될 것이다. 일본은 진심으로 국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일본의 안일한 대응에 대하여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예측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아떨어지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소름 돋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최악의 상황만 늘어놓은 것인데 그걸 진짜로 실현시키는 일본도 참 대단하다라며 일본에게 넌더리가 난다는 의견도 잇따릅니다. 그런데 넌더리가 나는 것은 한국인들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역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지적하고 나서며 앞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에게 넌더리가 날 것인데요.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후쿠시마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이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지적하고 나설 때에도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기어이 공급하겠다 강행한 것이죠.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는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해도 된다는 허가를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받을 정도로 국제원자력기구와도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림픽이 시작됐을 때 한국이 총대를 메고 일본의 도시락을 보이콧하고 자체적으로 식자재를 공수해와 선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자 일본의 모든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의원은 이러한 한국을 향해 모욕적이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어른 대접해줬다. 라며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농민들은 한국 때문에 후쿠시마 산파가 팔리지 않는다. 너무 화가 나서 분노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 회장은 우리 식자재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한국의 처사는 후쿠시마 현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이다.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콜로라도주에서 도쿄로 모든 식자재를 공수해오는 독자적인 급식센터를 차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죠. 일본의 네티즌들은 미국은 선수단의 맞춤 건강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한국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보이콧하겠다는 명백한 목적을 갖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르다 주장합니다. 물론 한국과 달리 미국은 독자적인 급식센터를 차린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국은 일본이 왜 급식센터를 따로 차려서 눈에 띄냐며 처음부터 공격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국내 네티즌들과 언론들이 이유를 추정한 것일 뿐이고 미국은 일본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사실조차 없을 뿐이죠. 만약 미국에게 물어봐서 한국과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후쿠시마의 재부흥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답을 두려워하는 일본은 질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미국의 올림픽 선수단이 아니더라도 이미 현장에 파견됐던 미국의 기자들은 일본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후쿠시마를 신나게 까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도쿄올림픽에 파견되었던 뉴욕타임스의 기자 타리크 판자가 올린 사진입니다. 그는 동료의 말이 맞았습니다. 로손 편의점의 계란 샌드위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미식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라며 일본 편의점 샌드위치를 극찬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이 트윗을 본 동료 기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거 살짝 방사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본국에서 이 게시물을 본 뉴욕타임스 국제데스크 줄리아나 바르바사 기자의 한마디였습니다. 계란 샌드위치의 노란색이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것 같다는 말이었죠.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2개나 투하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이 방사능 피해를 야기시킨 미국이 할 말인가? 최소한 미국은 일본 희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라며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뻔뻔함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지난 9일 주일 독일 대사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1945년 8월 9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새로운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의 거리도 괴멸시켰다. 희생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추모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전쟁의 광기를 말해주는 상징적 존재이다. 라며 일본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글을 올렸으나 전쟁의 발단은 독일과 일본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였다라며 독일은 일본과 함께 전범의 역사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한 세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자신들의 과오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수없이 주변국에 사죄를 하는 독일다운 입장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본 일본의 네티즌들은 일본과 독일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 일본은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펼친 전쟁이었다. 미국은 국제법규를 무시하고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일본은 명백한 피해자이다 라는 댓글을 달 뿐이었는데요. 독일 대사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발에 독일 대사관은 아직까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양심이 없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미국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레딧에는 느닷없이 일제강점기 한국의 경복궁이라며 한 흑백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글쓴이는 착한 일본인들은 한국에 훌륭한 석재 건물을 지어줬다. 하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이것을 파괴해버렸다라며 배은망덕한 한국인들을 고발하는 글을 작성했는데요. 아무래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 서울의 흉물이었던 조선총독부를 파괴했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아무튼 이 황당한 주장을 본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 응수했습니다. 착한 미국인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도시 전체를 개조하는 데 큰 도움을 줬지. 하지만 배은망덕한 일본인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 물론 수많은 민간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것은 미국의 과오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여러 시설을 지어올린 것도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한국을 수탈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희생시켜서 한 행동에 불과하죠. 그렇기에 해당 네티즌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가져와 비꼰 것입니다. 지난 1일 일본 여론조사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49%가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의 가해 행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은 한국인들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일입니다. 이날 열리는 추도식에는 총리가 연설을 진행하는데 이때 총리가 전쟁 중 벌어진 일본의 가해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는 말을 언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였죠.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매해 자국의 전범 행위를 반성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2012년 아베가 집권한 이후 일본은 단 한 번도 이 나라 행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은 가해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견지해왔으니 이제는 일본인의 49%가 진심으로 자신들은 전범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 보니 일본이 한국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은 온 힘을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한국은 옆에서 자신들이 필사적으로 잊고 싶어하는 역사적 진실을 끝도 없이 끄집어내며 일본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은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후쿠시마에 준비해왔던 각종 경기장, 지역 홍보센터에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홍보 요원과 파리만 휘날릴 뿐이라며 개탄하였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희망을 외치던 후쿠시마 주민들은 도쿄올림픽으로도 살려내지 못하였다. 중국이 퍼뜨린 바이러스와 한국의 조직적인 보이콧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의 미래가 처참히 짓밟혀졌다라며 중국과 한국 때문에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사실은 자신들이 원자력 발전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둔했던 대응으로 피해를 확산시켰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는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심지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함으로써 전 세계인에게 피해를 끼치려 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하지만 죽어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일본은 오늘도 여전히 모든 잘못은 한국에게 있다며 혐한으로 국민을 결속시키는 적반하장 태도만 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